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지지난달 해서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제 그렇게 됐던 배경이 중국과 미국이 약간의 화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이제 G20 이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이제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해나가면서 이제 글로벌의 어떤 주식 시장이나 이런 그 자본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너무 이제 회복할 만큼 회복을 했다.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근데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이제 CFO 사태나 이제 부채 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 뭐 하반기 이후에 상반기 이전, 그러니까 하반기가 오기 전에 한 번에 이제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제 정세가 조금 급변하는 모습이 보여서 미국의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만 해도,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FOMC 파월 의장이 2021년이죠. 2021년도만 해도 2022년도에 금리를 3번 정도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실제로 보면은 4.75까지 0.25에서 4.75까지 올렸으니까 10번 넘게 올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파월을 안 믿고 있거든요. 안 믿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미 월가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려 했던 거예요. 올 초에. 그 이유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강하게 올리게 되면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우방 국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폐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이제 묶여있던 공급망들도 풀리고, 또 중국에 이제 쌓여있던 그런 저축되었던 자금들만 89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들이 890조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들고 보복여행 또는 보복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경제 성장률은 생각 외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급한 속도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를 하고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소비재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사실상 이제 IMF는 뭐 서방국가 G7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입김이 가장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그러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말에 12월에.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나빠지게 되면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근데 중국은 지금 생각보다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좋아야지 들어올 텐데, 아마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중국 이제 그만 열어 하는 무언의 협박 같은 그런 압박용 언급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발언이 있은 이후부터 상당히 급하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1월 달 들어서 경제 전망 수치를 낮춘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게 됐던 가장 큰 배경은 그 890조 원에 달하는 개인의 저축 금액입니다. 3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질 못하고 계속 돈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그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뭐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떨어질 걸로 봤고 이때도 더 떨어질 걸로 봤는데 오히려 회복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그 기조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이 올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올 상반기면은 물가가 잡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데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면 물가가 잡힐 수 있겠는데 라고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처음에 미국이 돈을 풀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급망을 잠궜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가 그 원자재 문제가 원유랑 천연가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3단계에 걸쳐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전쟁만 끝나면 이제 이건 정상화 될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미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드라이버를 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올해 그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 7% 되었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진 또 배경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상당히 강하게 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돈을 벌지 못해서 이게 이제 소위 돈을 벌어야지 전쟁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못 버니까 전쟁할 돈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동시에 제재를 가했던 게 방산 제재였습니다. 러시아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러시아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그 국가에다가 경제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방산 제재를 가해버렸어요. 러시아는 무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돈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까 시간만 길어지면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올해 만약에 유럽이 에너지 위기만 잘 넘긴다고 하면 이 전쟁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세웠던 건데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6% 예상하던 게 마이너스 2.2%까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회복을 확 해버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플러스로 전환하게 되는 배경이 뭔가 봤더니 중국이랑 인도 그리고 터키 이 3개 국가가 러시아에 계속해서 수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하루에 4만 배럴 정도로 조사가 되었었거든요. 4만 배럴이었었는데 지금 120만 배럴을 수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사적으로는 이제 쿼드 협력체에 들어가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렇게 또 이제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이제 러시아한테 저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인도의 국방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소련제들이 많대요. 옛날 러시아제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지금 인도도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차차 아마도 이런 상황들이 미국 쪽의 제품들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주변에 그런 지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또 리투아니아나 이런 국가들도 차차 지금 현재 소련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의 그런 제품들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인도도 이제 차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는 러시아에게 전쟁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해주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인도는 미국이 지금 놓을 수 없는 패예요. 인도를 잘 데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도가 러시아랑 중국이랑 손잡는 순간 이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G7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는 아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인도 말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 중국이 16%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에다 수출하는 그 비중이 16%에서 36%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20%가 가까이 수출하는 양이 증가를 할 만큼 중국이 많은 양을 이제 수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서 이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와 군수 물자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부품들을 중국이 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란도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저희가 돈도 없고 무기도 없어서 더 이상 전쟁을 못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로 보여진다라는 상황을 이제 확인을 했고,